이성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약초 중에 숙지황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약초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약초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쓸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인터넷이나 기타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정보에만 너무 이제 급급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오늘 숙지황을 준비했는데 숙지황은 지황을 생지황을 우리가 이제 건조해서 생지황을 찌죠. 건조해서 쪄가지고 그것을 찔 때 그냥 찌는 게 아니라 그 막걸리 같은 술을 부어요. 막걸리를 붓고 거기다가 찹쌀가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찌게 되는데 9번을 쪘다가 말렸다를 이제 9번을 해서 구중구폭을 한 거를 우리가 숙지황이라고 하죠. 숙지황은 9번을 구중구폭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숙지황의 문제는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숙지황을 저렴한 걸 너무 싸구려를 쓰게 되면 배가 아파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지황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꼭 구중구폭을 하신 걸로 쓰시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구중구폭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구중구폭을 해서 만들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숙지황은 구중구폭을 할 때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인 바로 이 사인이라고 해서 축사 가루를 볶아서 그것도 뿌려가면서 소화 기능이 좋게 하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숙지황은 찰지죠. 쪄서 말려도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찰져서 끈적끈적하죠. 그렇게 술과 찹쌀 그리고 소화제인 사인 가루를 뿌려가면서 찌기 때문에 숙지황을 다 쪄서 말려가지고 그것을 그냥 생으로 이렇게 씹어 먹어보면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왜냐면 보혈제 중에서 최고의 보혈제이기 때문에 보음도 하면서 보혈제예요. 숙지황은 보음도 하면서 보혈제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숙지황의 성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숙지황은 이렇게 단맛이 있어요. 단맛은 무조건 영양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연 약초에 단맛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다 도움이 되는 보약으로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대개 치료약은 단맛이 없어요. 그런데 숙지황처럼 보약성이 있는 약들은 다 이 단맛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약간 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린다라는 뜻이고 조습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운을 하강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숙지황은 기운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콩팥의 보음을 잘 시키는 약으로 숙지황을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따뜻하다. 이것은 뭐냐면 기가 따뜻하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기를 이렇게 돌리는 힘이 좋기 때문에 우리 몸에 건강에 사용할 때는 단맛과 따뜻한 기운을 이제 사용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승발작용이 좋고 우리 몸에 전신의 기를 잘 돌리기 때문에 우리의 온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숙지황이 하게 되죠. 숙지황은 이제 귀경이 간과 비장과 콩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간은 피를 저장하는 장기고 비장은 피를 만드는 장기예요. 그 다음에 콩팥은 피가 다 쓰고 난 정수, 한마디로 신정을 저장하는 이제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몸을 만드는, 우리 몸의 마음도 만들지만 몸을 만드는, 우리 몸의 육체를 만드는 장기들이 다 간과 비장과 콩팥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간과 비장과 콩팥은 우리 몸의 경맥이 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쪽에 위치하는데 우리 몸의 기운이 무거운 것들은 다 아래쪽으로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도 가장 무거운 장기들이죠. 그래서 특히 피하고 신정, 정수에 이게 다 필요한 장기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규경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효능은 어떤 효능이 있느냐? 보하는데 간혈을 보합니다. 피를 간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뭐 신음, 신음은 뭐냐면 우리가 명문이 아니고 우리 몸에 콩팥의 신수라고 합니다. 신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신수. 그래서 신수를 보호하고 간혈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콩팥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좌콩팥, 우측하고 좌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좌측은 신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기. 우측은 명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신수를 채워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에 가장 좋은 한방에서 육미지왕탕이라는 게 있는데 육미지왕탕에 숙지왕이 주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의 보험 기능을 잘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숙지왕은 바로 이제 이렇게 보신음과 보간혈을 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혈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고붕. 여성들은 붕루. 이게 피가 이렇게 이제 혈루 같은 이게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붕을 굳게 한다. 붕을 그치게 하고 굳게 해서 붕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경수를 조리하죠. 그래서 이제 고붕주통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혈루병에 이 숙지왕을 꼭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콩팥에서 신음을 보하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정수예요. 이 정수라는 것은 뭐냐면 수는 골수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몸에 골수와 척수, 척추에 있으면 척수, 뼈에 있으면 골수, 그 다음에 뇌로 가면 뇌수죠. 이것은 이 수는 뭐냐면 신정이 최종에 결합돼서 최고의 엑기스를 우리가 한방에서는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를 익하기 때문에 숙지왕은 보약 중에서도 최고의 보약이죠. 여러분들이 참고할 때 이제 이 산업화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개 보면 약주가 이게 숙지왕이 있고요, 생지왕이 있고, 건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숙지왕이 있습니다. 물론 건지왕에는 생건지왕과 그냥 건지왕이 있습니다. 생건지왕은 생 것을 그대로 말린 것이고요, 건지왕은 한 번 쪄서 말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지왕은 그냥 센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지왕은 굉장히 시원해서 차가워요. 그래서 피를 청혈작용, 피를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나 피가 뜨거운 어혈이 많고 피가 탁한 분들은 생지왕으로 사물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 환자나 간경화 환자는 숙지왕을 쓰는 것보다 생지왕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지왕은 뭐냐면 대개 치료제로 씁니다. 혈분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건지왕을 쓰게 되는데 피가 어혈이 많을 때는 이 건지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하는 청혈, 시원하게도 하지만 양혈, 이것은 양혈도 하죠. 시원하게도 하죠. 근데 얘는 이제 건지왕은 어혈도 이제 제거하는, 피 영양을 넣어주면서 어혈도 제거하는 치료제로 대개 이제 이 건지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물탕은 건지 사물탕이 원래 사물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보약을 더 이제 우리가 강하게 해서 쓰기 때문에 숙지왕으로 요즘은 다 사물탕을 만들어서 먹는데, 치료 때 사물탕은 예를 들어서 다리의 혈분에, 무릎의 혈분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숙지왕을 쓰시면 안 되고 바로 건지왕을 써서 건지 사물탕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숙지왕은 이제 우리가 피부에 선텐 한다고 생각하시면 선텐, 검은 선텐을 하신다면 돼요. 그러니까 숙지왕을 많이 드시면 피부가 탄력도 좋아지고 보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신정도 많아지고 아주 건강하게 되죠. 숙지왕은 보약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숙지왕을 사용할 때 요 세 가지 숙지왕을 꼭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숙지왕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숙지왕을 드실 때 항상 소화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숙지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